네, 안녕하세요. 두 남자시죠. 키움증권에서 매일 오후 1시에 뵙고 있습니다. 이양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시장이 말이에요. 네. 코스피가 재미가 없어요. 연일, 어제 삼성전자 현대차가 계속 약하면서 말이에요. 분위기가 썩어하는데, 오늘도 마찬가지 흐름이죠? 네, 삼성전자 현대차 좀 약하고, 삼성전자는 언팩이 오늘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언팩 에피소드 2, 이제 갤럭시 노트 4에 대한 이제 공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약세 흐름 네. 지속이 되고 있고요. 뭐 일단 이 수출주 전반으로 실적이 좀 약한 거에는 엔저가 좀 바탕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은행주, 증권주로 이제 수급이 쏠리는 현상, 네. 뭐 이런 흐름이 또 나타나게 되고, 수출주보다는 내수주 쪽으로 좀 보자라는 이제 거래소에서는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삼성전자 현대차에 대한 주도가 거래소에 대한 지수를 이렇게 탄력을 얻게 만드는 그런 흐름. 그러다 보니 또 한 엔저일 때 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이런 중소형주들이 또 강세를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중국 관련주 쪽 섹터들 정책 수혜주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이쪽이 또 강한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지금 수급 한번 주체별로 좀 보겠는데요. 일단 코스피는 오늘도 사긴 사요. 네네. 사는데 크게 뭐 힘을 발휘한다? 뭐 이런 건 별로 없어 보이고요. 투신도 좀 사지만 의미가 없습니다. 연기금이 오늘 모처럼 매도세로 돌아섰는데 막판에 좀 바뀔지 모르겠어요. 네. 어떤 그런 흐름이 코스피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이 이틀째 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규모는 어제는 하루 종일 600억 좀 넘는 거로 산 거라는데요. 오늘 조금 규모는 많이 줄어드는 것이 전반적인 시장 상황이 되겠고요. 우리가 보통 그 추석 때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추석 전에 이제 자금 마련하려고 개인들이 주식을 판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오늘이 이제 그 파는 날 아니겠습니까? 아, 그건 쌍팔년도 얘기죠. 옛날 얘기인데. 옛날 얘기죠. 요즘 옛날 얘기인데. 네. 어쨌든 뭐 오늘도 이제 그 농담삼아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뭐 주식 팔고 갈까? 추석 대비해서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거래가 좀 많이 일어나기는 어려운. 그러니까 굳이 뭐 오늘 살까? 그러니까 추석 지수도 탄력이 없기 때문에 갔다 와서 사지. 뭐 이런 흐름이 좀 강하기 때문에 거래 대금에 대한 쪽이 크게 증가하기 어려운 이제 그런 흐름을 그런 구도를 좀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딱 눈에 띄는 건 통신주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통신주도 눈에 띄지만 오늘 은행주도 역시 강하고요. 증권주 어제 이제 장세호 전문가님 나오셨었는데 증권주도 역시 오늘 더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말 그 부동산 대책에 대한 수혜주가 바로 증권은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건설주는 그렇게 뭐 현대산업을 제외한다라면 어제도 이제 현대산업을 언급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이제 현대산업을 제외한다라면 은행주 그 증권주가 아주 이렇게 더 오히려 수혜를 좀 보여주는 그런 흐름으로 전개가 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낙폭이 좀 있었던, 그러니까 8월 실적 발표하고 나서 낙폭이 있었던 자동차, 부품주들, SM, 뭐 3기 오토, 이런 쪽들도 좀 강하게 반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통신주는 좀 어려워요. 그 SK텔레콤 같은 경우가 지금 2002 제고가거든요. 네, 상대적으로 SK한지 훅 빠지는 와중에 SK텔레콤 또 올라가고 있는데, 통신주에 대해서 어떻게 봐요? 통신주는 그 지금 뭐 계속해서 이 컨셉 자체가 거래소를 움직이는 종목의 컨셉 자체가 밸류에이션에 대한 쪽과 이제 배당 메리트가 있느냐에 대한 쪽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 뭐 담배세 인상 뭐 그런 얘기가 또 한번 이슈가 됐었었는데 아침에 보니까 이게 그 배당과 관련된 수요들 뭐 사적 연금에 대한 쪽을 확대하겠다라든가 근데 이런 연기금 자금들이라든가 연금 자금들은 뭐 그 우리가 속칭 얘기하는 변동성이 큰 쪽보다는 장기 보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배당을 이제 줘야지만 그걸 갖고 이제 가져갈 수가 있을 텐데 이런 수요에 대한 자금들이 계속해서 통신이라든가 배당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수요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지금 시장은 무슨 배당이 됐건 어떻게 됐건 간에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팍팍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삼성전자 알게 모르게 이거 지금 연중 최저 계속 몇 달째 가고 있잖아요. 52주 신저가. 현대차도 뭐 마찬가지로 현대차가 지금 6월 달에 저점이 얼마예요? 21만 원 언저리잖아요. 그게 뭐 연중 최저인데 거기 지금 위협받고 있고요. 앞서 이제 표현은 이제 엔저로 했지만 실제로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정확한 표현은 우리 이따가 이코노미스트 보니까 또 뭐라고 했지만 달러의 강세거든요, 지금. 근데 달러 강세인데 우리나라가 거기에 같이 못 가고 있죠. 달러 강세되면 원화가 약세해야 되는데 근데 원화가 뭐 지금 여전히 버티고 있잖아요. 지금 조금 올라갔다 환율이 올라갔더라고요. 여전히 그런 것들이 여전히 큰 변수가 있어 보이고요. 오늘 보면 저기가 또 약하죠.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는 좀 의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뭐 바닥 한번 찍지 않았겠느냐 이런 흐름이 있었는데 생각이 있었는데 오늘 이제 마이크론의 주가가 빠졌죠.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도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뭐 지금 뭐 공급 과잉에 대한 쪽이 우려가 된다. 과잉하기보다는 이제 공급이 늘어난다는 그런 게 늘어난다. 그렇죠. 상대적으로 이제 원익이 올라오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원익이 이런 네. 것들에 대한 얘기인데 실제로 보면 그쯤이 물론 그 플러스냐 마이너스 보면 원익이 플러스인데 좀 심하다는 생각 좀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뭐 지금 어찌됐건 간에 네, 그런 것들이 올라가고 있고요. 또 보면 오늘 또 이거 바가지를 먹고 있어. SK 네트워크가 툭 빠져. SK 네트워크 자기는 어떻게 봐요? SK 네트워크요? 네. 그러니까 SK 네트워크 같은 경우가 이렇게 빠질 이유는 없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 SK 네트워크가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12,000원 근처 가게 되면 그 뭐 이제 매물들이 나오는 이제 그런 흐름이었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학습 효과 이런 것들이 좀 반복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솔직한 얘기로 SK 네트워크하고 하나 갤러리아를 이제 같은 시나리오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나 갤러리아는 그러니까 오히려 정말 수혜주를 찾으라고 하면은 사실은 SK 네트워크죠. 네. 하나 갤러리아는 그 스토리텔링을 잘한 이제 그런 상황이라면 그 실제적으로 이제 그 실적이 좋아지는 쪽을 보게 된다면 SK 네트워크가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난 태어나서 이렇게 SK 네트워크 욕먹은 건 처음이야. 네. 진짜로. 네네. 근데 전 똑같죠. 뭐 여전히 장기적으로 SK넥스 전 좋게 보고 있고요. 네. 뭐 하루 이틀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기술적으로 꺾여 있잖아요. 네네. 조금 기다리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이게 맞습니다. 여전히 뭐 개별주들 강세인데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삼성 메디슨 합병에 대한 이슈, 그건 뭐 하루면 끝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피니트 헬스케어라든가, 뭐 인포피아라든가, 아니면 뭐 뷰웍스, 뭐 그 바이오 스페이스라든가 이런 기업들 강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오늘 다나리 강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삼성 그 언팩의 그 투자 포인트, 그러니까 핵심 포인트, 물론 이제 그 KH 바텍은 이미 한번 언급을 드렸죠. 메탈 프레임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노트4도 이제 메탈. 그다음에 또 지금 보게 되면은 그 언팩에서 또 핵심 포인트, 그러니까 9월 9일 날 있을 거에서는 사파이어 글래스가 이제 채택이 되느냐. 대형 화면 5.5인치 모델에서 아이폰. 그걸 되고 또 하나는, 아이고, 엄청 일찍 오셨네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마지막 케이스는 이제 결제입니다. 그러니까 결제 모듈에 대한 쪽을 애플이 넣겠다, 안 넣겠다라고 했는데 삼성도 지금 결제 모듈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한번 확인이 돼야 될 텐데 오늘 다날이 올라가고 있는 것도 좀 특징적인 모습 중에 하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삼성은 사파이어 글래스는 아닌 거 아니야? 사파이어 글래스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릴라 포인트는 고질라. 네. 고릴라 글래스 공개성이 달라. 네. 근데 여튼 지금 아이폰 6가 사파이어 글래스인지 뭔지 4.7인치 4인치 모델은 그대로 고릴라 3 모델을 고릴라 3를 쓰고요. 아니 공개한 적 얘기한 적 없잖아. 아니에요. 5.5인치 모델 그러니까 9월 9일 날 확인이 되죠. 9월 9일 날 확인이 되는데 이거가 우리나라에 만드는 회사가 있어 없어? 이게 있기는 아니면? 있는데 우리나라 업체에서 공급하는 건 아니고 미국의 업체가 공급합니다. 그것도 확인된 거야, 이건? 예, 그거는 지금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그렇게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공장까지 확장을 졌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는데 5.5인데 코닝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절대 그거 활용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애플 쪽에서는 자기네가 만든 공법에 의하면 훨씬 더 좋다. 고릴라 글래스 3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번에 사파이어 글래스가 전 세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곳이 세 군데입니다. 대만 업체 하나, 우리나라 하나, 미국 업체 하나. 미국이 아마 GT 어드밴스인가 아마 그럴 텐데. 근데 이런 거죠. 이게 아이폰이 쓰면 나중에 우리나라는 지금 아니더라도 나중에 보면 그것도 또 플래그십 모델의 기준이 되는 거야? 그럴 가능성이?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아, 그런 거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플래그십 모델들, 그 KH 바텍 그걸 기준으로 해서 살아나듯이 그 관련된데 그 기업이 또 100%예요. 그래서 그냥 언급드리기가 상당히 좀 곤란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늘 테슬라가 또 최고가 갔거든요. 네. 근데 테슬라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또 기업 나는 기업 공개 투어 이런 행사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중에 증권사가 또 얘기했는데 오자마자 물론 준비해놨겠죠. 네. 지금 280 몇 달러거든요. 네. 근데 얘네가 400달러 훅 제시해버렸어요. 네. 목표 주가 400달러 제시했는데 포인트는 이겁니다. 지금 테슬라는 이제 우리 이성원 대표는 싫어하지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싫어한다고 얘기한 적 없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꼬랑지를 약간 이게 바꾸는 건 어떤 거야? 아니요. 싫어하는 게 아니라 전기차를 안 산다. 하이브리드면 사겠지만 완전히 그 순수 전기차는 어렵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국내에서는. 오케이 말이에요. 네. 그 회사 이름 불러드리면요. 스티플 니콜라우스 증권이라는 데가 있어요. 듣보네요. 네. 증권이. 나 심각하게 얘기하는데 저는 기분 안 좋거든요. 왜 안 좋으세요?
욕을 이렇게 먹었는데 내가 죽을 일 있어? 팟빵 봐봐. 나 지금 오래 충격받았어. 진짜요? 네. 근데 봐봐. 수명 있어요, 수명. 진짜요? 진짜로 깜짝 놀랐어. 네. 근데 보면, 잘 들으세요. 이게 보면, 네. 저 무슨 얘기다 까먹었네, 지금. 뭐 증권사, 무슨 콜라 어쩌고. 지크라우스 증권사가 유명한 데가 있는데, $400를 제시했어요. 네. 이게 $270, $280 언저인데요. 네. 딱 보시면 저겁니다, 지금요. 지금 이제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BMW i3도 나오고, 새로운 모델이 막 나오는데, 지금 향후 2, 3년 동안은 네. 쉽게 얘기해서 자기가 독주할 거란 얘기예요. 네. 이 테슬라가 독주할 거란 얘기고요.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승원 대표 얘기하는 충전 시설의 문제 있잖아요. 우리나라 정부도 지금 지난번에 7대 서비스 산업에 들어갔잖아요. 네. 고속도로에 까겠다는 얘기 했죠. 중국도 차이나 유니코문에 까겠다고 했죠. 문제는 네. 눈에 많이 보이기 시작할 거라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논리를 하는 건데, 그래서 여하튼 오늘 그런 관련주도 요즘 살아있는데, 네. 일진 머티리얼즈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나온 거는 확인된 말 하나도 없어요. 된다, 안 된다 얘기한 적이 네. 없어요. 네. 지금까지는 애널리스트의 의견은 제가 어저께까지 봤을 때는 파나소닉에서 테스트 중이다. 그리고 워낙 그거는 어디서 하고 있냐면 니온 덴카인가 뭔가 거기 하고 있는 거예요. 니폰 덴카인가 예. 거기가. 그래서 그건 되면 근데 레포트가 나온 걸 보면 그게 만약 되면 최대 수혜주 중에 하나다. 근데 된다는 전제하에서. 근데 물론 기대감이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되려면 여전히 삼성이나 LG, 삼성 SDI가 워낙 더 좋은 거다. 라는 생각. 왜냐, 거기를 납품하거나 뭐 이런 건데, 여하튼 그런 기대감이 일진의 좀 기본 바탕이다. 기본 바탕이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저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추럴 엔도텍. 내추럴 엔도텍 일단은 뭐 하수인데, 내추럴 엔도텍 같은 경우는 이게 부작용이 좀 적다. 근데 부작용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갱년기 증상이라는 게 시민성 요인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우울증에 상당히 많이 동반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하수가 뭐 정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그 부작용이 적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없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섭취하신 분 중에서 이제 시민성 요인이겠지만 그래서 부작용도 있었다. 별로 개선을 느끼지 못했다라는 요인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이 하수에 대해서 그래도 나와 있는 제품 중에선 갱년기 증상 개선에 대해서 가장 좋은 큰 역할을 보이고 있어서 수요에 대한 쪽 증가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수출 얘기도 이제 계속 나오고 있어서 뭐 내추럴 엔도텍의 강세 갱년기는 우리나라 여성들이나 남성들만 겪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매출 확대에 대한 좀 기대가 된다. 다만 매출 확대 속도 대비해서 좀 빠르게 올라가는 건 사실이다라고 보입니다. 이제 사실 우연히도 저는 이제 오늘 매일 아침에 이제 특징주를 얘기하는 시간이 있어요. 아침 8시 언저리요. 토비스를 얘기했는데 오늘 근데 오늘 어떤 현대증권인가 어디서 토비스는 오늘 데일리 신규로 떴어요. 근데 제가 그 레포트 포인트는 안 봤는데 쟤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토비스. 근데 토비스가 지금 외국인 꾸준히 사고 있어요. 근데 며칠 팔다도 좀 사고 있는데 토비스 이게 뭐 급등 이라는 개념으로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 4년 보는 거죠. 3, 4년? 이제는 뭐 6개월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돼. 무조건 잡혀가. 근데 보세요. 저는 살아생전에. 네, 살아생전에 좋아지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이런 생각, 이게 비판적인 시각도 일단 말씀드립니다. 비판적인 시각. 왜냐하면 지금 우리 이승원 대표도 그러지만요. 지금 실제 서비스 육성 산업 있죠? 근데 뭐 대부분이 뭐 10몇 조가 들어간다 그러지만 실제로 보면 일부 비판적인 사람은 카지노 공화국을 만든다겠다는 얘기예요. 카지노 공화국이다. 지금 카지노 공화국이다? 그래서 인천에도 하고 뭐 제주도에도 하고 지금 보면 이제 비판적인 분사는 이제 민생이 아니다. 그래서 민생 입법에 지금 걸려 있잖아요, 지금요. 통과가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이 모든 법안이요. 거기 이제 카지노 이런 것도 들어가 있을 텐데 그래서 배도 만든다 그러는데 좋다 이거요. 우리는 하나도 안 한다. 그렇지만 제가 지도 여러 번 보여드렸잖아요. 이게 우리는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지난번 엊그제 우리 다른 자리에서 보여줬지만 한번 기억나실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스리랑카도 하는 거잖아요. 스리랑카. 그리고 싱가포르도 더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카지노를. 호주를 더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일본은 뭐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아베가 시스템부터 노력했는데 일본까지 되면 이건 대박 터지는 거예요. 카지노가 전체적으로. 근데 일본 없고 좋다 이거야. 우리나라 지금 여당에서 하는 거 지금 야당에서 안 되고 무조건 안 한다. 그럼 떨어지겠느냐? 실제 안 좋아지겠느냐? 저는 좀 영향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여전히 카지노 파라다이스도 하지만 저는 그보다 실제로 하는 거는 여기다. 그러니까 말씀드리지만 룰렛에 돌아가는 판을 만들든지 심지어 그런 말씀 오래간만에 하는데 뭐야 이거 청바지 파는 기업이 좋다는 얘기죠. 다이스
다이스? 주사위? 주사위를 만드는 놈이 건가네. 그러니까 주사위도 그런 카지노에서 주사위는 비쌀 거 아니에요? 뭔가 공인이 있을 거 아니야? 전 세계 카지노 딜러협회 이런 게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네네. 그런데 하여튼 그런 건조차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카지노가 대한민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거 다 무시하더라도, 네. 그거 좋다 이거예요. 다 인정하더라도, 그건 장기적으로 좋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요, 이분이 일찍 오셨어요. 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오늘 좀 먼저 좀 빨리 좀 해야 되겠다는 얘기 있어갖고, 이분이 갑이잖아요. 네. 이 두 남자 쇼에서는요. 티셔츠도 갑만 입고 다니시더라고. 갑, G-A-P, 갑. 갑 티셔츠. 네. 예, 다음 코너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 몇 번째 이코노미스트라고? 두 번째. 네. 네. 제가 지금 다른 증권회사에서 강의를 하는데, 네. 거기서도 이분 얘기했잖아요. 네, 두 번째라고. 거기서도 두 번째라고 또 얘기했어. 왜냐면, 낱말은 또 누가 듣고, 반말은 네. 누가 듣잖아요. 네. 누가 와서 전화할 줄 몰라. 엊그저께 진짜 만났어요. 네. 제가 그분한테 폴더 인사하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봤습니다. 네, 바로 그 팀장님한테. 또 폴더 인사. 근데 그분이 담배를 약간 줄이는 것 같아. 전 어저께부터 끊었어요. 아, 진짜로요? 4,500원 올린다는 그 한마디에. 네, 오늘 어떤 얘기 할까요? 예, 일단은 미국 얘기 잠깐 말씀드리면, 네네. 계속 미국 말씀드렸던 게, 미국 좀 쉴 것 같다. 속도는 좀 준다. 근데 재밌는 게 이렇게 되니까 미국 증시 버블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번에 한번 변동성이 낮아졌다 해서 꼭 높은 변동성으로 가는 게 아니다. 높은 변동성은 지속 가능하지 않지만 낮은 변동성은 지속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 경기가 약간 슬로우해지면서 조기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좀 떨어질 것 같다. 그래서 미국채 금리 같은 게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만약에 미국 증시가 만약에 비싸고 조기금리 조기금리 인상이 현실화되면 미국 증시 많이 조정받을 텐데 네네. 문제는 안 비싸고 15배는 미국은 역사적 평균입니다. 미국 증시가 많이 받으면 기준에 따라서 틀리지만 25배까지 받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그냥 역사적 평균이어서 그냥 중간점이라는 게 아니라 이거를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 멀티플레이 평균이라고 해도 경제 상황이 역사적 평균 밑에 있으니까 비싼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걸 잘 볼 수 있는 게 지금의 물가 수준과 지금의 금리 수준, 그 다음에 이런 걸 감안해서 보려고 그러면 실질 이자율 수준이랑 멀티플 수준을 비교해보면 이게 어디인지 거의 잘 보이거든요. 왜냐면 실질 이자율이라는 거는 명목 이자율은 현재 경제 상황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실질 이자율은 금융 대비도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게 평균에 걸려 있습니다. 그냥 좀 쉬는 거고, 이게 많이 안 부러지는, 쉬는 정도에 그치는 이유는 조기금리 인상 우려가 떨어진다.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애플 물어보셨지만, 애플, 테슬라 이런 고멀티플을 받는 애들이 안 나쁜 겁니다. 왜? 조기금리 인상 우려가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만약에 경기가 굉장히 빨리 돌아간다. 근데 조기금리 인상이 돼야 된다. 이런 우려가 굉장히 세지면 그런 주식이 그러니까 저번에 한번 테슬라 같은 게 조정받았을 때가 이제 조기금리 인상 하는 거야. 이런 우려가 있을 때 굉장히 취약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미국 증시는 약간 고포 위주로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그냥 이 그림으로 하나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만들어 본 건데요. 보시면. 뭐 흥미로운 걸 또 만들었어요. 그냥 이 경기랑 주식시장, 경기가 몇 시에 있고, 경기가 어떻게 움직이고, 주식시장이 어떻게 되는지를 그냥 간단하게 구현해 본 건데요. 네. 지금 보시면, 둔화에서 회복 영역으로 들어가려고 계속 테스팅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방향성은 위가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굉장히 천천히 좋아진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지금 보시면, 어떤 종목들은 실적이 잘 나와도 실적이 발표되면서 조정을 받고, 어떤 종목은 안 나왔다, 예상보다 안 나왔다 그래서 조정을 받고, 그런데도 같은 카테고리 안에 있는 것들은, 안 올라간 애들은 갑자기 오르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어떻게 보면 성장주가 이제 끝난 건가? 이런 생각도 가져보다가 조선주에 배팅 한번 하다가 아닌가 보다. 화학주에 배팅 하다가 이것도 아닌가 보다 이런데 결국은 좋아져도 이게 회복력에 들어가는데 시간이 필요해가지고요.
나폴레옹이군요. 이산이 아닌가벼. 저산도 아닌가벼. 그러니까. 이러면서. 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대형주는 밸류가 concrete한 IT 자동차, 은행, 유틸리티. 외국인 그것만 사는 거죠. 그것만 concrete하니까 빨리 안 좋아지니까요. 모든 건. 밸류를 산다는 건 시간을 산다는 건데 시간을 사도 이게 좋아질 거가 확실한 것만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 대형주는 그 4개만 사는 거고요. 중소형주는 개별 종목에 지금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실적 잘 나온 거는 다시 올라갈 겁니다. 얘 끝인가 보다 하다가 갈 데가 없고 끝이 아니구나 하고 다시 돌아갑니다. 근데 그 계속 말씀드린 4개 카테고리. 분명 업종 안에서의 그 종목의 그 실적을 갖고 나와서 차별화해서 이건 아닌가 보다. 이 카테고리 안에 있으면 기업이 못 따라가는구나. 이건 빼버리지만 그 카테고리가 끝나버리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로스도 같이 간다. 투트랙으로 간다. 그런 얘기. 지금 그러니까 외국인은 외국인의 그 밸류랑 대형주 플레이를 계속 해주는 거고요. 이제 뭐 성장주 플레이는 또 계속 이쪽에서 성장주가 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성장주가 될 때가 아직 안 끝났다고 딱 보여주는 주식이 하나 있습니다. 개별 종목은 아니고 배당주가 되고 있으면 성장주가 안 끝. 그러니까 배당주가 되고 있어요? 배당주가 될 때는 성장주가 안 끝납니다. 왜 그런 거죠? 왜 그런 거예요? 왜? 간단합니다. 막 세상이 빨리 좋아지면 이제 저PL 주식들이 엄청 잘 됩니다. 싸니까 앞으로 좋아질 거니까 이익이 그럼 더 싸지고 막 이럴 거니까 배당주가 된다는 얘기는 주식시장 환경이나 경제 환경에 성장이 별로 없으니까 배당이라도 먹어야겠다고 생각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장이 희소하니까 배당주가 잘 되는 겁니다. 성장이 희소하면 성장주가 잘 되죠. 성장이 희소하니까 성장주가 프리미엄을 받는 거예요. 말이 되네요. 성장이 희소하기 때문에 배당주도 잘 되고 성장보다는 안전하게 배당을 벌자. 이거는 백테스팅 결과 제가 한번 다음에 한번 제가 갖고 있는 모델을 한번 말씀. 재밌는 표현인데 뭐. 말 들어보면 또 그런 것 같고. 아주 좋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궁금했던 게 확 풀리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제 2000년부터 백테스팅한 결과도 있는데요. 가치주는요. 극단적인 가치주는 제일 처음에 언제 잘 가냐면 시장을 언제 비틀면 주식시장이 빅사이클에서 내려갈 때 들깨지는 효과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주식시장이 제일 처음에 턴어라운드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가치주가 잠깐 굉장히 비틀 많이 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금융위기에 보면 이게 제일 처음에 2009년에 은행주였죠. 극단적으로 쌓였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걸로 보셔도 얘기 말씀드리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경기가 확장해서 꼬꾸라질 때 있지 않습니까? 이때 가치주가 비트합니다. 성장주가 막 깨집니다. 고공받았다가. 근데 여기서 이렇게 올라올 때 있지 않습니까? 이때 뭐가 많이 이기냐면요. 가치주가 또 이긴다. 너무 싸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데 보시겠습니다. 잠깐 기저로 올라왔다가 침체도 두나 가는데도 1,500년 걸리고요. 지금 보시다 두나에도 회복 가는데도 1,500년 걸리는 겁니다. 1,500년. 그러면 제일 처음에 뭐가 많이 가냐면 성장이 이게 희소하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러면 성장주가 불을 뽑습니다. 그게 제일 처음에 온 게 차화정이었고 그 다음에 중국 소비주로 온 겁니다. 근데 이 정도 원래 차화정도 한 1년을 풍미했고 중국 소비주도 계속 그 다음에 엄청 잘 되고 있는데요. 보통 성장주가 한번 땡기고 가면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 영역으로 들어가서 이게 가치주로 이게 바톤을 터치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사이클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이게 경기 너무 천천히 좋아지는 겁니다. 원래 이렇게 되면 중간에 배당주가 잘 못 갑니다. 그래서 배당주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배당주 타임이 거의 없었습니다. 2004년에 경기가 좋아졌는데 2005년부터 경기가 뜨거워졌거든요. 제일 처음에 가치주하다 그러니까 성장주하다 가치주하다 성장주 다시 가고 그냥 성장 머리끄댕이 자꾸 끌어올려가지고 그냥 경기 끝. 배당주 갈 타이밍이 없었습니다. 성장주가 이제 바톤을 계속 터치하는데 문제는 가치주가 안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런 걸 반영해서 금리가 계속 빠지고 있는 성장이 없으니까. 그러면 성장주 간 다음에 배당주가 시작합니다. 2011년부터 배당주가 그래도 시작한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경기가 여기서 보시다시피 회복으로 가면요. 잠깐 가치주 타이밍이 옵니다. 잠깐. 그런 다음에 이게 회복에 있을 때는 가치주가 잘 됩니다. 확장 가면 어떻게 되냐면 확장 가면요. 가치도 잘 되고요. 성장도 잘 됩니다. 모두가 좋습니다. 웬만한 주식이라고 이런 부터 다 잘 갑니다. 왜? 성장하는 데는 야, 너 앞으로 더 잘해라 그러고 성장 프리미엄을 주고요. 그때는 가치죠. 모두 다 같이 가는. 그 2007년 보시면 조선주가 야, 수주가 너무 많어. 배를 더 만들어야 돼. 조선주 막 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가치주, LG전자 같은 애들, 야, 너네도 이제는 좋아질 거야. 가는 겁니다. 너도 나도 다 같이 가자, 이렇게. 그 썰렁한 해운주도, 야, 물건 만드는데 뭐 옮기는데 바쁘지. 보내줍니다. 근데 배당주는 외면합니다. 왕따 없는 아름다운 세상이었는데. 이럴 때는요, 자산 가치가 많이 늘어난다고 해서, 자산주도 보내줍니다. 부동산만 많이 갖고 있어도 보내줍니다, 그냥. 가자. 근데 하나 꼭 명심하셔야 되는 게, 주식시장은 누군가 사고 누군가 팔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사는 사람도 즐겁고요. 파는 사람도 즐겁고, 기관도 즐겁고, 외국인도 즐겁고, 개인 투자도 즐겁고, 주식을 발행하는 기업도 즐겁고, IPO를 받는 사람도 즐겁고, 유상증자 하는 사람도 즐겁고, 유상증자 하면 더 잘 가니까 즐겁고. 모두가 해피한 시간은 끝입니다. 오래 안 가요. 그게 이제 마지막 모두가 해피할 때. 그래서 성장주랑 가치주랑 같이 갈 때 보시면 꼭 생각해 보시는 게 이거 한번 그림 다시 한번 해주시면요. 주식은 경기보다 빠르다 그러는데요. 이거는 언제냐면 바닥에서 빠릅니다. 주식은 경기는요 꼭지에서 주식보다 빠릅니다. 왜냐하면 주식이 잠깐 미쳐 있을 때가 있거든요. 이때. 네. 그렇죠. 예. 그때 경기가 고점인지 아닌지 꼭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이 경기가 고점인 걸 얘기해주는 몇 가지 사이클들이 있는데 이게 채권이랑도 똑같습니다. 경기의 바닥은 아직도 주식은 금리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경기의 바닥은 주식이 알려줍니다. 경기의 고점은 채권 금리가 먼저 알려줍니다. 그때도 한번 얘기했는데 그거. 예. 그때 그런 걸 보시고 금융에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실물 경기를 때립니다. 그때 은행채 발행이 많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은행채 발행금리가 높은지 낮은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은행채 발행이 갑자기 많아졌는데 금리가 높게 발행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끝에 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한 거는 이런 일반론이 아니라 좀 방금 전에 말씀하셔가지고 그냥 성장주 투자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일단 성장주 전에 그냥 방금 전에 카지노 같은 거 말씀드려서 저번에 한전 기본적으로 변동성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계속 갈 것 같다. 부채를 정부가 줄여주고 여기에 어떻게든 연동제를 실행해주고 이익의 변동폭을 줄여주고 그다음에 글로벌리 온실가스 줄여야 되니까 정부가 계속 끌고 간다. 중간에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주식 파는 거야 안 파는 거야 이런 얘기 나오기 별로 타일은 있겠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10년마다 한 번에 온 주식인데 10년에 바닥이 찍고 이게 더 밸류에이션을 적당히 받아도 될 것 같아요. 살아생전에.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그리고 이런 주식은 10년에 한 번 오는 주식인데 그때 말씀드렸던 기본 로직이 주식 투자하시는데 여러 가지 관점이 있지만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보시면 그냥 희소한데 계속 투자하면 사실 그게 제일 유리한 거거든요. 성장이 희소하면 성장에 투자하고요. 금리가 부족하면 배당에 투자하고요. 밸류가 만약에 희소하다, 다 비싸다, 그럼 밸류 주식 투자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이름을 바꿔야겠네, 내가. 이희소로. 그러니까 정부 부채가 많으니까 한전 같은 거 부채를 줄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재정 건전성이 부족하니까 재정 건전성을 추구하는 거죠. 정부가 또 하나 부족한 게 있습니다. 세금이 부족합니다, 세금이. 세금이 부족하니까 한전 같은 거 계속 못 도와준다는 얘기니까 이제 밥 먹고 살 수 있게 좀 해주는 거죠, 이분들은. 어저께 담배도 똑같은 거 아닌가요? 정부 세금이 부족한 세금.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담배를 왜 끊기고 마음 먹었어요? 이제 힘들어가지고 운동하면서 좀 끊어볼까 그래가지고. 진짜로? 예. 그 아들내미가 딱 한마디 해주면 되는데 딸내미나 아들내미가 뭐라고? 아빠 똥 먹었어? 이러면 돼요. 아들내미가 얘기하고 있는데 아빠 똥 먹었어? 이러더라고. 그래서 끊었어요, 바로. 똥 안 먹었는데. 아들내미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좀 말씀드리면 담배도 사실은 똑같은 거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배당을 많이 하게 되는 이유, 정부가 이제 하게 되는 이유. 국민연금 배당하면 많이 국민연금 부담 많이 줄여주거든요. 계속 정부가 부족한 거를 계속 채워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담배가 됐던 카지노 왜 그렇게 주겠습니까? 세금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 거 계속 하는 거. 이건 트렌드입니다. 큰 트렌드입니다. 정부 개정이 좋아질 때까지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럼 세금 왜 걷어요? 왜 걷어요? 좀 쓸 데가 많지 않습니까? 이거 이렇게 아니 우리 개인은 죄송한데 개인은 돈을 안 벌면 안 쓰면 되는데 정부는 돈이 없으면 안 쓰면 되는데 왜 세금을 왜 걷어 그럼?
이게 크게 보면 자본주의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아이고, 이게 좀 위험한 얘기인데, 원래 자본주의는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빈부격차가 기본적으로 벌어지게 돼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든 보존시켜서 이 간격을 줄이려고 해주는 게 세금 같은 사회보장제도 하나죠. 역시 이코노미스트님은 전지현님은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고급스러운 고급지게 하잖아. 고급지잖아. 고급진다. 나는 왜 이렇게 저급진지 모르겠어. 내가 말하는 건 약간 싸구려틱하잖아. 그냥 나는 복지가 수요가 많아갖고 어떻게 하겠어요. 세금 많이 걷어들이니까 그냥 카지노에서 어떻게 될 건 돈을 끌어모아야 된다. 이런 얘기했고 그런데 아까 어디? 자본주의가 고급화될수록 뭐라고요? 성숙할수록. 성숙화돼. 그것 좀 적어놓으세요. 네네. 어디 가서 한번 써먹게. 네. 자본주의는 성숙화되면 될수록 빈부격차는 커지고 그러니까 쓰임새가 많아진다. 이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갭을 줄여야 되는 거죠. 반작용이 있는 거죠. 가만 내비두면 문제가 생기니까. 왜냐하면 자본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두 가지 패러다임은 자본주의는 1인당 1원당 한 표고요. 이렇게만 가면 사람들이 열받으니까 민주주의로 해서 한 사람당 한 표. 이거 중간에 사실 상충되는 얘기거든요. 투자할 때 그룹 회장이 투자하자 그러면 투자하는 거고 안 하자 그러면 안 하자. 민주주의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 투자는 민주주의가 아닌데. 회장님들은 이제 모든 사람의 의견을 종합해서 단독으로 결정하시죠, 항상. 네. 저번에 금리 결정 옐런처럼. 예. 근데 문제는 그렇게만 하면 또 돈은 많이 버는데 잘 버는 사람만 잘 버니까. 그러니까 민주주의 필요. 하여튼 그래서 많이 들어가서 지금 또 힘든 세상이면 정부가 돈을 많이 써야 되는데 정부도 목에 찼으니까 세금을 더 거두고 싶은데 가장 그래도 조세 저항이 적으면서도 마진이 큰데 이런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니 뭐 답이 없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내부적인 걸 잘 모르죠. 네. 스리랑카 있잖아요. 네. 스리랑카 같은 날 조그만 나라인데 돈 쓸 일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거기는 카지노 왜 만들겠다 그래 거기는? 스리랑카 3년 살다 와서 아는데. 이거 딱 걸렸네. 살다 오셨대. 어렸을 때. 이거 지금 약속을 하는 게 아니잖아. 스리랑. 진짜 스리랑카가 이번에 8억 달러, 5억 달러 들어가잖아요. 카지노가 들어가는데 스리랑카는 왜 거기 카지노 만들죠, 그럼? 그 나라 그 자체가요. 그냥 관광 도시입니다. 관광입니다. 거기는 원래는 이제 인도 밑에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영국 식민지였거든요. 그냥 국가인데 그냥 제주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뭐 공장 이런 거 없고요. 그냥 관광 도시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 왜 살았어요 거기 어렸을 때? 아버님이? 아버님이 그 출장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3년 정도 갔다 오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거기 있었는데요. 제주도를 관광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그런 거죠. 거기는 그냥 관광,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잘 돼 있냐면 동물원이 코끼리가 그냥 동물원 지나다니던데요, 이런 거 그냥. 그래요. 예, 집 앞에 코끼리 있고. 거기는 공장 짓고 이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국 식민지여서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 좀 많이 오더라고요. 그 사람 놀게 호텔 짓고 수영장 해놓고 뭐 카지노 해놓고 뭐 그런 거 하는 관광 도시 정도라고. 카지노 짓는 거죠. 이런 거 했는데 수익성이 많이 크게 안 올라오는 겁니다. 밥 팔고 그럼 수익성 높은 거를 좀 뽑자. 자연 경관만 보니까 안 되니까. 돈 크게 안 돼. 거기 뭐가 없거든요. 그쵸. 아무것도. 돈을 쓰고 싶어도 돈 쓸 것도 없습니다. 나 태어나서 스리랑카 3년 살았다는 사람 처음 봤어. 저 처음 봤어요. 아니, 그러면 이제 잠깐 시장으로 돌아와서. 시장 돌아오시죠. 그 시장에서 이제 그 조정이 나올 거다라고도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서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엔저가 이제 그 연초에 엔저 때문에 이제 코스피 못 갔듯이 지금 엔저가 다시 이제 이렇게 보이니까 코스피 또 당분간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하고 플러스해서 삼성 SDS 에버랜드 상장에 대한 것 때문에 자금에 대한 수요가 딸리니까 코스피 좀 어렵지 않겠니? 중소형주 계속 가지 않겠니? 이런 시각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저번 주에도 환율 전망 보고서 말씀드렸는데 거의 다 온 것 같은데요. 거의 다? 엔저는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이게 뭐 ECB도 돈을 쏘고 뭐 이러고 있는데 BOJ는 뭐 할 게 별로 없습니다. 왜 추가적으로 또 뭐 한다고 자꾸 막 거짓말 하잖아요. 계속 뭐 할 거야. 그러니까 한번 할 거야. BOJ가 돈 쓸 거는 별로 없는 거 같고요. 뭐냐 법인세 인하나 뭐 이런 거. 법인세나 이런 쪽이. 그러니까 ECB가 세게 나오면 거기서 엔화 약세가 딱 멈출 거라. 그러니까 유로화 약세가 멈추면
엔화학세도 똑같이 멈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또 말씀해 주셨던 게 중국에서 그 저우융캉 처리한 이후에 좀 이제 그 다시 소비가 살아나지 않겠니?라고 했는데 최근에 또 왕치산이 또 다른 호랑이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또 중국 소비 위축 뭐 이런 걸로 연결되진 않을까요? 고소득층 소비나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치품 소비, 술, 고급 술. 근데 지금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 소비주가 고가품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상관없다. 뭐 루이비통 이런 거 중국에 다 안 팔리죠, 뭐. 이제. 네네. 그리고 회식 고급 이런 거 안 되죠. 그래서 루이비통이 YG에다 투자했나? 저가품 만들라고? 그리고 하나 그냥 재밌는 거 그냥 말씀드리면 네네. 주식시장에는요. 고가품 소비 주식은 거의 없습니다. 이건 그쵸. 다 저가품 소비입니다. 주식시장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지난 정부 때 보시면 통닭값이 비싸다고 대통령이 한번 얘기했죠. 그렇죠. 그런 기억나네. 요즘 뭐 커피값 비싸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네, 그렇죠. 예. 대통령이 그런 말 했어요? 아니 커피값 비싸다고 자꾸 언론에서. 커피 원두 가격은 빠지는데. 나도 뉴스 봤는데. 계속 커피 가격은 올리니까. 등산복 아웃도어 브랜드. 그렇죠. 비싸죠. 주식시장이 상장되는 거 보셨습니까? 네? 주식시장이 상장 안 돼 있죠. 비상장으로 돼 있죠. 뭐가요? 대부분 비싼 것들이요. 네. 비싼 것들은 원래 주식시장에 안 들어옵니다. 왜 안 들어오냐면 마진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마진이 공개하면 소비가 무시무시한 공격이 막 들어오는 정부도 들어오고요. 다 들어와서 이게 마진이 좋을 때는 주식시장에 절대 안 들어옵니다. 우리나라만? 아니 전 세계가 이거 기본이가 다 비싼할까? 왜요? 작년에 히트 쳤던 거 있죠? 네. 작년 히트 찍은 두 개 하나 있어. 하나는 캐나다 구스가 있고 또 하나 몽클레어 있잖아요. 몽클레어가 작년에 요번에 올 초에 누가 요즘에 몽클레어입니? 그렇죠. 거기에 그 이탈리아에 상장했거든요. 올 초에. 그러니까 그걸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게 보시면 마진이 비싼 뻔 했다. 비싼 뻔 했다. 까미네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당황했어 지금. 아니요. 그게 들어왔다는 얘기는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뭐요? 그냥 끝났다는 건 픽 쳤다는 겁니다. 마진이 이제 줄어들고 마진이 줄어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큐를 늘리는 거죠. 근데 이 큐를 공장 지어야 되는데 애들한테 돈을 받고 싶어 내 돈 받고 쓰기가 싫은 겁니다. 가져옵니다. 그럴 때 상장하는 거군요. 아니 글로벌리 보시면 프랑스 쪽에 뭐 명품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주식시장에 프라다 언제 들어옵니까? 네. 루이비통 그럼 언제 들어옵니까? 소수로 했을 때 마진으로 다 하나에 뭐 만들어 10만 원, 500만 원에 팔고 막 이러다가 이제 픽 친 거 같은 겁니다. 그러면 피가 줄어든 마진이 줄어들면 이걸 어떻게 극대화시킵니까? 큐를 뽑아내는 겁니다, 막. 뽑아내는 거죠? 그러면 공장 지어야 되는데 공장 내 돈으로 짓기도 싫고 애들 좋아하면 IPO 들어와서 확 하면서 들어오면 그래서 이게 주식시장에는 진짜로 주식시장 영업이익률 제가 그때 시장 금리보다 높으면 늘려줍니다. 그 얘기 뭐 3%, 이게 한 5%. 근데 그런 거 보시면 5%가 아니라 무시무시한 마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건 주식시장에 잘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비상장 회사들, 그러니까 비상장으로 내밀고 PF들이 사고 팔고 막 그런 걸 많이 하죠. 약간 디스도 아니고, 디스는 아닌데. 그거 아주 흥미로운 얘기거든요. 하나만 더 물을게요. 그 이해가 돼요. 몽클레어가 딱 이태리에 상장했거든요. 그때도 보면 한국이랑 중국에서 엄청 수요가 많다면서 그 공장 그런 얘기도 들어서 딱 이해가 되는데요.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 들어온다는 문제가 되는 이케아 있잖아요. 이케아는 왜 그럼 상장 안 했지? 그냥 이미 공장이 다 있고 다 있잖아요. 협동조합이라서 안 한 거 아니에요? 이케아는 조금 틀린다. 협동조합이잖아요, 그거는. 아니 뭐 이케아도 뭐 오너가 있고 막 이런데 노래가 있죠, 협동조합에게. 이케아 협동조합에서 출발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개인 개인 오너가 있습니다. 프라이빗 할아버지. 거기는 17살에 창업한 할아버지. 그 투자자의 철학이 그 철학 때문에 그럽니다. 철학 때문에. 이할 씨는 그러지 가족 회사 이런 느낌도 되게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상장에도 그런 거부가 되고 뭐 이런 개념이 좀 아닙니다. 이할 씨는 존경할 만한 아저씨인데 인터넷 치시면 이할 씨 아시지 않습니까? 17살 때부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빠 뭐 할아버지한테 3,000불 받아가지고 뭐 하고 막 이래도 금년 성실 뭐 이래가지고 별로 주식시장에서 이할 씨 안 그래도 굉장히 부자입니다. 그 할아버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바쁘셔야 돼. 시장 이슈에서 그림자금융 중국 그림자금융 문제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데 이건 역시 연초하고 마찬가지로 별 문제 안 되겠죠?
그림자 금융 자체가 문제가 아예 아니라는 게 아니고요. 지금 그러니까 나쁘죠. 근데 이게 커지면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모르고 있어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문제가 진짜 되는 거죠. 근데 중국 정부가 나중에 문제 되겠네라고 생각해도 지금부터 이 컨트롤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있을 때는 시장에 관심을 받다가 실제적으로는 잘 안 터질 겁니다. 글로벌리 그러니까 모든 금융의 문제는 투자를 할 때 기대하는 수익률이 있고 투자를 위해서 갖고 오는 코스팅 금리가 있는데 이게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안 터지거든요. 이렇게 되면 터집니다. 이게 떨어지거나 이게 오는데 2018년에 문제 될 것 같아요. 2018년. 역시 뒷자리가 안 좋아. 뒷자리가 안 좋아. 오늘요, 저기 깜짝 놀랐어요. 바쁘셔갖고 일찍 오셨는데 빨리 보내드려야 되는데 좀 늦었어요. 좀 양해 좀 해주시면 좋을 거예요. 오늘 제가 그냥 막 물어봤잖아요. 디스 나온다고 했는데 바로 받아치고. 이거 제가 17살짜리 이거 아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와, 역시 대단하다는 거 다시 한번 인정했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전전이 커서 대단한 사람이에요. 모르는 게 없어. 모르는 게 없어. 그 스웨덴의 17살짜리 청년, 그거 아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모두의 전문가야, 모두의 전문가. 모두의 전문가. 모두의 전문가. 17살. 17살 아는 사람 저 처음 만났어요. 오늘 이제 두 남자 레포트 바라보기 아까 안 한 거 하겠는데요. 오늘 어떤 것부터 할까요? 에코프로 한번 할까요? 에코프로가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와서 오늘. 근데 에코프로, 난 잘 모르는데? 못 들어봤어, 잘? 에코프로, 아까도 좀 많이 올라왔다 싶은데 지금 거의 10%를 가고 있는데. 그럼 뭐 상관없고.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하나대투에서 보고서 나왔습니다. 하나대투? 턴어라운드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다. 우리가 보통 에코프로 하면 이제 환경기업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얘 이제 매출의 이제 그 가장 큰 부분이 뭐냐면 양극활 물질에 대한 쪽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에 양극 소재죠. 양극에 들어가는 소재, 그 양극과 음극이 있잖아요. 그 양극에 들어가는 소재를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한 대기가스 제어용 소재, 이런 것들을 이제 환경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매출이 이쪽이 더 큽니다. 양극 소재.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매출 실적은 그렇게 바로 따라붙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투자 의견은 레이티드로 나왔습니다만은 성장이 보인다라는 그런 이제 시나리오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NCA,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근데 이게 이 NCA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NCM이었는데, 그 니켈, 코발트, 마그네슘인지 메탈인지, 메탈 같은데, 이 NCM에서 NCA 소재로 이제 바뀌면서, 에코프로가 지금 이제 그 매출에 대한 쪽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 나고 있고 고객사가 뭐 삼성 SDI부터 시작을 해서 뭐 그 해외 지금 그 2차 전지 업체까지 다양하게 지금 그 매출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가 34%, LG화학이 62% 2011년도에.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고객 제품별 비중을 보게 되면 2014년도에는 바뀌었죠. 소니, 보스턴 파워, LG화학, 그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쭉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일단은 매출에 대한 다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겠고요. 전지 부분에서의 실적이 증가되는데 여기서 투자 포인트는 테슬라 공급을 추진 중에 있다. 요게 결정이 되면, 여기에 결정이 되면. 또 뭐야, 거기? 왜냐하면 양극화 물질을, 그러니까 테슬라가 2차 전지 만들 때, 소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전해질 물질은 뭐야? 전해질은 그 양극화 물질 사이에 또 들어가는 게 전해질 물질입니다. 양극화 물질이 있고, 음극화 물질이 있고, 그 중간에 또 이렇게 들어가는 게 전해질 물질이에요. 일렉포일은 뭐야? 일렉포일은 또 그 감싼 또 알루미늄 포일이죠. 그래서 이제 그게 있는데, 이 양극화 물질을 테슬라에 공급을 하게 되면 결정 안 된 거죠, 그것도? 아직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성장이 가능하다는 얘기겠고 뉴스 추적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된다라면은 이거 한 번 더 레벨업이 되지 않겠느냐. 현재 PER 30배가 정당화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지금 비싼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정당화 시키려면 테슬라 납품이 추진된다라면 매출에 대한 성장이 가시권에 들어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신규 고객 확보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뭐 나머지는 한번 좀 읽어보셔도 될 것 같은데 핵심 포인트는 테슬라 납품 여부. 요것이 에코프로의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게 다 그 일진이도 마찬가지랑 똑같은 논리네. 다 똑같은 논리예요. 지금 2차 전지로 올라가는 쪽은 그러니까 테슬라의 목숨 걸고 있다. 그러니까 테슬라 선택 여부에 따라서 이제 가는 놈, 안 가는 놈 쭉정이 이게 골라지겠죠. 근데 그래서 오늘 이제 다시 한번 그 얘기 들어가면요. 참고적으로 아시면 되는 게 지금 현재 생산 캐파는 2만 대입니다. 2만 대요. 그러니까 뭐 4,700대 만들었다 5,000대 하지만 결국 2만 대인데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많이 만들겠다고 얘기하는 게 기가팩토리에 그래서 배터리를 더 많이 만들기를 위한 많이 만드는 배터리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기가팩토리입니다. 기가팩토리. 그래서 그럼 전지를 많이 만들면 자동차를 만들 거잖아요. 근데 기가팩토리인데 지금 제가 아는 바까지 말씀드리면 그러면 일진이나 이런 얘는 제가 처음 들었는 얘기고요. 그런 얘기는 그럼 좋다. 기가팩토리에 가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근데 기가팩토리 가면 파나소닉이 가는 거예요. 근데 파나소닉은 주주입니다. 지금요. 다시 말씀드리면 테슬라의 주요 주주 중 2%인가 뭐 3%를 갖고 있을 거예요. 그걸 갖고 있는데 걔네가 처음에 기가팩토리에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뭐 CB 발행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럼 그걸 또 했을 겁니다. 그래서 기가팩토리에 그 파나소닉 자기도 간다 그랬어요. 네. 근데 양이 엄청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건 모르겠는데 그래서 다른 애들도 이제 형님 더 늘리니까 제 것도 한번 받아주세요. 이런 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그거랑 상관없이 장기적으로 전기차가 많이 보일 것이다. 물론 이제 시범적으로만 하잖아요. 시범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서울에 6개인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구글이나 이런 데 들어가셔서 서울시 전기차 렌트하면요. 5개, 6개인가 회사가 딱 뜨거든요. 뜨고 있어요. 근데 또 하나 또 쳐보세요. 서울시 전기차 택시 한번 쳐보세요. 봤어요? 네, 봤어요. 전기차 택시 한번 쳐보시면요. SM3로 하는 거. 네, 나오는데요. 그게 한 번에 한 140k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테스트 하는 거잖아요. 그 정부에서 엄청 지원을 해주겠죠. 그래서 서울시에서요. 그럼 택시 하면 140km 얼마 안 되면 다시 와서 또 하는데 지금 현재 뉴스 봤어요? 어떤 거요? 나 직접 뉴스를 봤어요, 뉴스. 네. 이거 부여대에 찾아봤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는데 이 대표가 바빠갖고 못 알아듣고 딴 얘기갖고 쭉 끊겼는데 이게 보면 140km 하는데 문제는요. 지금은 경쟁량이 별로 없죠. 왜냐하면 40분을 또 해야 되니까. 해. 택시기사 그럴 시간이 있어. 40분 하는데 40분에 충전할 때 차지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돈을 내더라고. 얼마나 하는지 알아요? 얼마나입니까? 제가 귀를 의심했어요. 네. 600원 정도 내나? 600원? 네, 600원. 6,000원인가 잘못 들었는데 하여튼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를 한번 찾아보세요. 뉴스에 나왔어요. 그래서 근데 그래갖고 이게 이제 지금은 이제 어려운데 이게 이제 많이 늘어나고 이제 길어지면 근데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되는 거가 2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테슬라랑 BMW i3. 예, 그건 이제 좀 길게 하니까. 근데 지금 140km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 잠실 쪽에 사는데 인천공항을 못 갔다 와요. 지금 현재 스펙으로는요. 네. 그 여름에 더워들어도 에어컨을 못 켭니다. 에어컨 끼면 중간에 훅 써요. 140km 안 가기 때문에. 비 오잖아요. 와이퍼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와이퍼 모터로 왔다 갔다 하죠. 다 돈이거든 이제. 전기차는 돈이야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렇죠. 누가 옆에서 창문 열라 그러면 애기 창문 못 열게 해야 돼. 에어컨 더워서 틀면은 창문도 돈이야 돈. 창문 여는 거. 그래서 이제 오래 있어야 되는데요. 하여튼 그렇게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KT 찾으면 좀 확인해 주세요. 뉴스에 나왔을 때 얼마 들었는지. 그래서 아까 그 얘기하던 건데 못 알아듣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네. KT 얘기 좀 해드리겠습니다. 전기 택시는 하루에 많이 충전해도 3,000원밖에 안 된다는 거 보니까 600원이 맞을 것 같네요. 그 얘기죠. 그 화면 좀 잡아주세요.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전기차 하루 종일 충전해도 지난번에 저한테 물어본 게 그거잖아요. 600원밖에 안 될 거다. 근데 이제 승차감은 만족하지 요금은 불만이다라는. 왜냐면 지금 똑같이 받는 거예요. 근데 SM3니까 작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입니다, 저건요. 그거 여부는 궁금하시면 쳐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KT 이제 봤죠? 다 보여드렸죠. 그래서 KT 보시면요. KT는 오늘 하나금, 이건 하나대투 같은 회사인가, 이것도요? 근데 보면, 악재가 반영이 완료됐다. 이제 다가올 호재 마중에 나왔을 때. 이거 제목도 멋있게 썼는데요. 문제는요, 4만원의 목표까지 유지한다 얘기 나오고 있고요. 이 친구들이 얘기하는 건 그 2가지 정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올해는 이제 배당이 없다 그랬잖아요. 못해준, 맞죠? 이거 안 해준 거 같잖아요. 금년에 대규모 적자 및 무배당, 그리고 고객 정보 유출 관련 소송 제기나 악재가 투자자들의 이미 충분히 알려졌다. 그 이제 보면 이제 황창규 회장 하면서 이제 새로 이제 구조 조정하고 이런 거잖아요. 등등. 그래서 그런 거 하고 이제 이거에 딸려갖고 그 지난번에 이성원 대표가 여러 번 얘기했던 그 자회사들도 이제 정상화 시키자. 그래갖고 자회사 하는 거가 KT 뮤직. 그런 이름 바꿨으면 하는
그 나스메디어에다가 앞에 KT 나스미디어만 하면 되잖아요. 니스미디어? KT 미디어. 네, KT 미디어로 해야죠. KT 미디어. 앞에 건 떼버리고? 네, 빼야죠. 하여튼 그런 것만 있으면 이제 되는 건데 그게 이제 장기적으로 좋아진다는 얘기인데 여하튼 이 그 레포트는 약간 좀 강하게 쓰긴 썼어요. 네. 강하게 썼는데 왜냐하면 그 3분기 실적 시즌 전에 집중 매수해 낸다는데 이런 거 안 되면 이 친구 욕하면 되는 거죠. 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친구 의견이니까. 네. 저는 의견이 없어요. 네. 의견해봤자 욕먹어. 아니, 이거 핵심 포인트 이건 것 같아요. 2.1GHz 주파수 용도가 3G에서 이제 LTE로 변경이 허용됐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ASP, 객단가, 고객 단가, 그러니까 LTE망이 더 확충되는 거니까 이제 그 단가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저는 뭐 다른 것보다도 황창규 회장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에 이제 공기업적인 DNA에서 이 삼성의 DNA가 주입되고 있다, KT에.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충분히 좀 턴어라운드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하나만 더 보죠. 오늘 토크레비트를 시간을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제주항공 7, 8월 탑승객 요기 좀 해주세요. 제주항공 7, 8월 탑승객가 지금 그 제주항공도 그 실적이 안 좋았죠. 2분기에. 2분기에 안 좋았던 이유가 이제 대표적으로 그 저 효과죠. 그러니까 세월호 효과에 의해서 뭐 컨텐츠 업종도 다 안 좋았고 여행 업종도 안 좋았고 안 좋았는데 7, 8월 들어서 이제 본격적인 실적의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항공의 7, 8월 지금 보게 되면은 탑승객이 100만 명이 넘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상 최대를 LCC 전체가 사상 최대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제주항공에 대한 쪽이 지금 이 LCC에 대한 실적 개선세, 그러니까 지금 뭐 대한항공에 대해서 좋은 보고서가 나오고 있는데 그 내용을 대한항공을 지우고 다른 쪽으로 바꾸게 되면 그 맥락이 LCC 쪽으로 맞추게 되면 그 맥락이 좀 맞아진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AK홀딩스 말씀을 해주셨는데 AK홀딩스 같은 경우는 항공 플러스에서 뭐 호텔 생전에 관심 가져도 되겠다 이랬지. 아, 생전에. 네, 생전에 이제 관심을 갖기로. 네. 좋은 아이디어. 네, 생전 관심.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저는 이제 지방을 잘 안 다니는 모르겠는데, 우리 저렇게 분당에 갔잖아요. 근데 분당 지역에 사시는 분 계시죠? 그 보니까 AK백화점이 거기 있는데. 네네, AK백화점이 거기 있죠. 예전에 저 아주 어렸을 때 갈 때는 블루인가 뭔가 있었는데, 그게 백화점이 바뀌었나봐요. AK, 거기 서현에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있고, 저기 하여튼 수원에도 제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수원에 있었나? 그 역은 어디 사는 거예요? 수원역에 있는 거? 그것도 다 AK에서는 롯데 역사점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확실해? AK도 부천 역사점이 있고 뭐 수원역에 있는 건 롯데야, AK야. 수원역에 있는 거는 제가 그 원고를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혹시 수원역 계신 게 롯데 건지 AK인지 아시는 분 좀 써주세요. 수원역 역사에 있는 백화점 하나 있잖아요. 네네. 네. 근데 거긴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11월에요. 거기 수원역에 근처에 그 호텔들 애경 맞다고 쓰시네요. 그 페라리님이야. 예. 그 거기에 있는지 그 옆에 어딘지 하여튼 그 백화점 호텔이더라고요. 호텔이요. 예. 그리고 그래서 얘기하지만 그 홍대역 있죠. 홍대역 근처. 그리고 저기 어디야? 공동역 근처. 그러니까 평택에가 역사가 있는데 평택 역사점 같은 경우는 적자였어요. 근데 수원 역사점 매출이 더 증가할 속도가 되게 빠르대요. 그래서 그 커버를 다 해갖고 백화점 매출 전체가 성장하는 쪽을 보여줬는데 지금 수원역 같은 경우 지금 얘기해 주신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백화점 호텔 어떻게 들어가는지 몰라. 홍대역에. 홍대역이랑 공대역은 이번에 들어가고 17층짜리. 수원역은 11월에 오픈한다니까 수원 근처에 네네. 호텔을. 제가 레포트 본 건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호텔업, 그다음에 뭐 이렇게 백화점, 그다음에 또 보게 되면 여러 가지로 부동산, 생활용품, 뭐 항공까지 해갖고 종합 그 수혜주라고 보셔도 좋겠죠. 그것까지 모르겠고 저는 그래요. 하여튼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사는 이게 사는 게 낫지 않지 않을까? 이게 낫지 않겠느냐. 생전에 관심 가질만 하다. 생전에. 네. 그런 얘기 하면 될 것 같고요. 저기 아까 어떤 분이 보니까 벌써 우리는 공개를 안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벌써 쓰셨고 앞서 저기 보니까 이게 돌더라고요. 예고판이요. 무슨 예고판? 이게 개편하는 게 벌써 돌죠. 저희한테 우리 PD님이 절대 얘기하면 안 된다는 소리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보니까 아까 깜짝 놀랐어요. 여기 예고편이 오는데 그 개편이 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두 남자 쇼는 찬란하게 물을 내리는 거잖아. 네, 두 남자 쇼는 내리죠. 두 남자 쇼는 이제 없어져요. 네. 그 추석 그 전날까지만 하고요. 추석이 없어집니다. 아쉽게도. 네. 그러면서 이제 시즌 2가 들어가지. 시즌 2. 제목이 뭐? 마켓 11. 고급져. 고급집니까? 네, 두 남자 쇼 하면 없어 보이잖아. 네. 근데 역시 여기 계신 높은 분들은 이름을 잘 지셔. 마켓 11. 어저께 피자를 먹었더니 가는군요. 뭐가? MPK가. 왜? 갑자기 올라가길래. 그래서 마켓 11을 해갖고 아침 11시부터. 네. 11시부터. 12시 반? 네. 12시 반까지. 12시 30분
네, 12시 반이 아니고 12시 20분인가요? 25분인가요? 몰라, 그거. 네네. 하여튼, 그, 시간이 좀 이동된다는 거. 네. 미리 약간 더 늘어났습니다, 시간도. 네. 네. 약간 더. 그래서 그렇게 이동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그, 시즌 1은, 그니까, 언제야? 내일인가? 아니죠. 다음 주. 다음 주까지. 다음 주 금요일까지 해서, 네. 일단 시즌 1은 아쉽게도 마무리하는 거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내일 오후 1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남는데 이거 하나.